안녕하십니까. 서정욱 TV는 이제 그 법률 전문 TV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그 논란이 되는 법률 쟁점 하나에 대해서 깊숙하게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이런 질문이 많아요. 뭐냐면 이제 25일 날 위정교사가 선고되는데, 그렇죠? 11월 25일 날 위정교사 선고가 됩니다. 이때 김동연 판사가 만약에 실형을 선고한다. 위정교사는 이제 실형이 한 40% 나옵니다. 실형을 선고한다. 이런 경우에 그 자리에서 그냥 영장을 발부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재명을 구속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제 국회 체포 동의안을 다시 받아서 또 구속해야 되느냐? 만약에 또 체포 동의안을 받으면 그럼 누가 1심 판사가 구속하느냐? 아니면 항소심 판사가 구속하느냐? 이런 데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1월 25일 날 실형을 이재명 때리면서 바로 그냥 법정 구속을 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이제 회기 중이니까, 지금 이제 11월 25일이 회기 중이잖아요. 회기 중이니까 이제 국회 체포 동의안을 다시 받아야 되느냐? 그럼 받는다면 그 절차와 그건 어떻게 되느냐? 집행은 누가 하느냐? 뭐 이런 데 문제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요. 한동훈 대표나 주진우 의원, 한동훈, 주진우 이런 분들이 글을 올렸어요. 옛날에 이재명이 한번 돌아가 보면, 옛날에 이재명이가 대장동, 그 다음에 위례, 그 다음에 FC, 성남 FC 뇌물, 이렇게 세 개 묶어서 영장을 한번 청구했죠. 요거는 이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죠. 부결.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백현동, 그 다음에 대북 송금, 그 다음에 위정교사, 즉 백현동, 대북 송금, 위정교사, 또 이게 세 개를 묶었죠. 이래가지고 이게 또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제 국회 체포 동의를 요구했는데, 이때는 이제 국회에서 가결이 됐잖아요. 국회에서 이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됐잖아요. 다만 이제 유창우이가 이제 영장을 기각시킨 거죠. 기각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나 그다음에 주진우 의원은 뭐라고 이제 주장하느냐? 이미 그때 국회에서 위정교사, 그다음에 대북 송금, 그다음에 백현동에 대해서 체포해라, 구속해야 된다 하면 이게 동의가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 동의받을 필요 없이 바로 이제 판사가 회기 중이라도 바로 그냥 법정 구속을 하면 된다. 판사가 이런 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얘기 맞는가? 이게요, 왜 어려우냐면요. 왜 판례가 선례가 없느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 한 개는 이게 큰 변수가 안 되는데, 첫째는 이제 국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요, 이제까지는 이게 100% 그 자리에서 구속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나중에 선고하면 문제가 없죠. 국회가 체포해라고 이게 동의를 해줬잖아. 근데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이게 최초입니다. 이게 유창우이가 최초입니다. 선례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제가 모든 건에 국회가 동의해 주는데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기각한다?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 자체가 이게 선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그때 영장실질심사할 때 동의해 준 게 나중에 선고할 때도 그대로 이게 효력이 가느냐? 아니면 이게 그때는 영장 단계에서만 통과됐기 때문에 효력이 안 가느냐? 이게 첫째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쟁점이 하나 더, 두 번째, 이게요, 그냥 그때처럼 이게 백현동, 대북 송금, 위정교사 여기 묶여가지고 그대로 이게 재판해가지고 그대로 선고하면요, 또 이게 간단하죠. 왜냐하면 이게 세 개
세 개가 이게 묶여가지고 국회 통과됐잖아. 근데 영장 기각돼서. 근데 세 개를 그대로 재판해가지고 딱 이 세 개 선고하면서 구속하면 이거는 이게 쟁점이 간단하죠. 근데 이 사건은 이후에 복잡하게 찢겨져서 저 영장이 청구할 때는 세 개가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게 국회 통과됐잖아요. 근데 그 후에 백현동만 대장동의 부처가 백현동만 기소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4일 뒤에 위정교사를 따로 기소하고요. 그 다음에 그 1년 더 지나서 한참 뒤에 수원으로 보낸 거, 이거는 이게 수원에서 지금 신진우 부장이 하고 있잖아요. 수원에서 재판하죠. 이런 식으로 이게 세 개가 찢어졌단 말이야. 찢어졌다. 이런 경우도 이게 그러면 셋 다 있으니까 옛날에 세 개 동의받았으니까 그러면 위정교사도 동의 효력이 미치니까 바로 할 수 있고 구속을. 그러면 이게 대북 송금도 옛날에 받았으니까 신진우 부장도 바로 구속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게 또 백현동은 또 이게 어떻게 되나? 이게 대장동하고 FC하고 위례하고 묶여 있는데 백현동 하나는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게 본 재판도 국회 동의 받을 필요 없이 바로 구속할 수 있고 셋 다 되는가? 이런 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회 체포동의를 받으면 그 체포동의 받았다는 원본 서류가 있는데 이 서류가 이게 그럼 세 개 찢어져 있는데 어느 기록에 그 서류가 붙어 있나? 그 서류가 있어야 집행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첫째 그 영장 단계에 동의해 준 게 나중에 본 재판에 선고할 때도 효력이 생기는가? 요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개를 합쳐가지고 동의해 주는데 세 개가 찢어지는데 이때도 이게 다 효력이 그럼 이게 미치는 거냐? 특히 백현동은 대장동이나 다른 거하고 이게 합쳐졌는데도 효력이 미치는 거냐? 이런 데 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뭐 어떤 분은 국회가 21대 때 동의해 주는데 22대 때 이건 관계없어요. 어차피 이게 한번 동의해 주는 효력이니까 21대냐 22대냐 이런 거는 이게 아무런 관계없어요. 그거는 쟁점에서 빼고 하여튼에 그 쟁점 두 개로 보면요. 근데 뭐 첫 번째 쟁점은 간단하게 그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쟁점은 그때 그 영장 단계에서 동의해 줬잖아요. 근데 유창훈이가 기각하더라도 나중에 본 재판 하다가 법정구 선고할 때 법정 구속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장 단계에서는 동의해 줬기 때문에 국회는. 근데 판사가 기각했고 본 재판을 하는 거니까 저는 뭐 그건 당연히 효력이 미친다. 영장 단계의 그 국회 동의는 나중에 그 실제 1심 선고할 때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거는 이제 그 뭐 크게 이설이 없는 것 같아요. 미친다. 근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쟁점이 있는데 바로 이 국회에서는 그때 세 개를 보고 대북 송금 백현동 위정교사. 근데 그때 위정교사 하나만 국회 오면 통과 안 되겠죠. 왜? 백현동이나 대북 송금이 큰죄잖아. 대북 송금하고 백현동 위정교사 묶여 있으니까 세 개. 종합적으로 세 개를 고려해서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근데 하나하나 찢어지는데 그게 하나하나 효력이 다 미치느냐. 이런 데 그 문제 제기가 있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이걸 이게 저는요, 제가 오늘 그 주진우 의원하고도 오랫동안 토론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최고의 그 법무부의 그 고위직하고도 이게 통화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법원의 부장판사, 판사 2명하고도 토론을 해봤고요. 여러 군데 그 토론을 해봤는데 설례는 없습니다. 아마 이 그냥 바로 구속하면 이재명 측에서는 야 동의받아야지 왜 그냥 내를 교수 바로 집어요?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또 항고하고 재항고하면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해봐야 되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게 그 제가 취재해본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이게 그 효력이 다 미쳐가지고 세 개 판결 다 바로 이게 국회 동의 없어도 다 법정 구속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야, 이게 그 놀랍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게 안 그럴 수 있는데 한마디로 이게 정리하면 위정교사도 바로 이게 법정 구속할 수 있다는 거야. 옛날 통과됐으니까. 그 다음에 신진우 대북 송금도 바로 이게 법정 구속할 수 있다는 거야. 옛날에 대북 송금도 통과됐으니까. 그 다음에 백현동도 거기
대장동 FC 위례가 붙어 있어도 그러면 이게 백현동이 하나가 통과되면 그 범죄에 백현동이 들어가 있으니까 바로 이게 구속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법무부의 아주 고의적인 유권 해석입니다. 여러 선례도 드러났더라고요. 선례도. 야, 참 이게 대단한 해석입니다. 다툼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한동훈 주진우 의원 말이 옳은 거예요. 그대로 이게 한번 통과됐으면 1심 판결이 3개 쪼개지도 셋 다 효력이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집행을 하려면 이제 국회 통과됐다는 정빙 서류들이 있어야 돼요. 공문서가. 근데 그거는 이제 국회에 있으니까 그 서류를 국회에 요구하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거야. 뭐 국민이 다 아는 공지의 사실인데 서류가 있어야 되잖아, 판사가. 그러면 이게 국회에다가 통과된 그런 이제 기록이 있으니까 그 등본을 요구해서 첨부해서 바로 그 영장 발부해서 이재명이 끝나 교도소를 바로 보내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 참 이게 김동연이가 실제 뭐 법정 구속을 시도할지는 그건 저는 이게 약간 어렵다 이래 보고 있는데 지금 가장 최선의 길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은 안 할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근데 그게 최선이라고 저는 보는데 보통 이게 실형 선고 있고 집행유예가 있고 벌금이 있잖아요. 아마 이게 한승진이가 집행유예를 했잖아, 선거법에. 그러니까 이제 김동연이는 좀 높아야 되잖아. 뭔가 이게 좀 높아야 돼. 왜? 한승진이가 집행유예를 했는데 선거법에 한 단계 벌금보다 높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좀 더 높아야 되니까 실형 정도는 선고해버리고 다음에 이게 법정 구속 안 하고 항소심 떠넘기는 거지. 이게 저는 베스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우리 주위에서는 제명아 감옥 가자, 법정 구속 가자 이런 주장이 많잖아요. 근데 결론은 법정 구속이 가능하다. 그 3,000페이지짜리 기록에 뭐 국회 통과된 게 없다 하더라도 국회에다가 그렇게 요구하면 위정교사 체포동의 통과된 자료가 온단 말이야. 정빙이 등본이 온단 말이야. 그럼 그걸 가지고 판사가 그 자리에 영장을 발부해서 집행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판사의 권한이니까. 이렇게 보는 게 지금 만장일치입니다. 제가 취재본 부장판사 둘, 그 다음에 법무부의 고의지, 그 다음에 주진우 의원이나 뭐 그쪽은 제가 한동훈하고 통화해본 건 아니지만 주진우 의원하고 취재본 거. 그 다음에 출처를 밝힐 수 없는 진짜 이게 유능한 출처를 밝힐 수는 없어요. 또 이게 좌파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책임 있는 관서의 취재 전부 종합해보니 가능하다. 이렇게 법리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법리적으로 안 돼가 그러면 이게 동의받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는 이제 가정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재명 측에서 막 반발해가 김동연이가 법정 구속하려는데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왜 안 받냐? 이렇게 만약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 따로 받아야 된다, 그때 영장 받은 거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제 그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이제 김동연이가 판사가 선고하고 법정 구속합니다 하고 이제 국회로 동의안을 보내겠죠. 근데 국회에서 이제 부결되면 할 수 없고 부결되겠지만 할 수 없고 만에 하나 통과되면요. 그게 통과되면 기록은 이제 항소심으로 가잖아요. 항소심으로. 그러면 이게 항소심 판사가 이재명이 불러서 그 자리에서 국회 통과된 걸 첨부해서 영장 발부해서 항소심 판사가 교도소로 보내는 이게 박주선 의원 케이스입니다. 우리 옛날에 박주선 의원 몇 번 구속되고 몇 번 무죄 받은 그 오뚜기 박주선 의원 알잖아요. 이분이요. 박주선 의원이 선거법에 선고를 하는데 1심에서 2년 선고를 한 거예요. 1심에서 2년 선고하면서 판사가 법정 구속을 명합니다 이랬단 말이야. 의원인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판사가 법정 구속 명하니까 국회에다가 체포동의안을 보냈거든. 근데 나중에 시간이 걸리잖아. 체포동의안 처리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고. 그런데 이제 1심은 기록이 없으니까 2심 고등법원에서 박주선 의원을 고등법원에서 불러가지고 국회 통과됐으니까 내가 직접 구속합니다. 이러고 박주선 의원을 구속한 거예요. 그때 박주선 의원은 1심 판사가 동의안이 통과됐는데 왜 2심 판사가 구속하느냐 이렇게 항변했는데 그거 다 효력이 미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구속이 된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국회의원 중에 법정 구속되면서 법정 구속을 선고하면서 사후에 국회 체포 동의를 받고 구속된 거는 제가 알기로 박주성 케이스가 거의 유일한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고등법원의 판사가 국회 동의안을 가지고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한 이런 데 선례가 있다.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게 또 어떤 분은 만약에 이번에 이재명이를 구속을 한다. 그러면 이게 또 석방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데 질문도 하는데요. 그거는요, 한번 보세요. 비회기 중에 구속됐을 때 회기 중에 석방 요구하는데 이거는 회기 중에 구속됐잖아요. 그러니까 석방 요구권은 없다. 국회에서 이재명이 풀어줘. 석방 요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체포 동의가 되고 회기 중에 체포 구금이 됐기 때문에. 비회기 중에 체포 구금 됐다가 회기 중에 풀어달라는 건 되는데, 헌법에 요거는 이제 회기 중에 체포 구금이 되면 석방 요구권이 없다. 이것도 말씀드리고요. 결론적으로는 한동훈, 주진우 해석대로 이제 위정교사에서 판사가 의지만 있으면 징역 1년 6월에 법정 구속을 명한다. 이러면서 바로 영장을 교도관 주면서 집행하라. 이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이재명이는 교도소로 끌려가서 이제 수감 생활을 하고, 거기에 민주당을 난리치더라도 이게 석방 요구를 할 수는 없다. 왜? 회기 중에 동의받아서 구속된 경우니까. 이럴 때는 석방 요구할 수 없다. 이재명이는 계속 살이 된다. 이런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이 시나리오가 100%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죠. 물론 이제 김동연이가 과연 그렇게 용기 있을지는 별개 문제인데,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